네, 안녕하세요. 해설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영상 통해서 여러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씀드린 이유와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먼저 보실 게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목요일 새벽에 나왔는데, 73년 만에 이제 미국 경기가 역대 최악이라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국면으로. 그런데도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경기가 최악인데도 이제 나스닥은 오르는 이유가 역시 실적입니다. 이쪽은 실적이 좋죠. 금요일 새벽에 애플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언택트 산업 쪽의 실적이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식 투자에 자금은 들어와 있고, 주식시장에 그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실적이 좋은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베이스예요.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적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이제 코로나 국면으로 인해서 4차 산업이 좀 앞당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의 먹거리가 그쪽입니다. 거기에 실적까지 받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기술주들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주도주 쪽, 뭐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이쪽 중심으로 이제 자금이 몰려서 LG화학은 금요일에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성장주, 미래 먹거리를 찾는 성장주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밑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싼 주식들.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뭐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 이마트 밑에 있죠. 이렇게 쌉니다. 싼데 이제 선택을 못 받고 있어요. 반면에 이런 네이버나 이런 쪽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몰리고 상승을 한다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 싸면은 이제 상승은 나올 수 있겠죠.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은 수익률 자체가 분명 틀립니다. 시장이 좋으면은 싼 주식들도 어느 정도 이제 방어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주도주의 이 상승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쪽으로 계속적으로 물려도 이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제 매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종목을 찾는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이평선들이 상승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선택을 받은 거거든요.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수급에 의해서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자꾸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드는 건데요.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는 수급이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면은 이렇게 한국전력의 수급인데요.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이제 외국인 계속 팔고 있습니다.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평선들이 상승을 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쪽을 중점적으로 보시길 바라고요. 아니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한미약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하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세를 돌리려는 큰 거래량이 지난번보다 한 10배도 넘죠. 10배도 넘게 20배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크게 터지면서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종목들, 그리고 한미약품은 제약바이오라는 업황이 있죠. 업황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돌릴 수 있구나, 돌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싸고 밑에 있는 주식들이 대량 거래가 보면은 2018년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량 거래가 한 번씩 터져주면은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신호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싼 주식들은 이럴 때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서울 반도체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이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 영상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평선을 보시면은 이게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모아서 기간 조정이 좀 나오면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었죠. 그러면서 기간 조정이 좀 나오고 이평선을 이렇게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선, 21선, 61선, 121선까지 돌리면서 거래량이 한 번 더 증가를 하면서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수급을 봐야 됩니다. 이게 7월 28일인데요. 7월 28일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고 그 전부터 이제 기관이 좀 매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에 뻥 뚫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과 이 거래량, 수급 이런 게 모이고 수급이 딱 들어왔기 때문에 돌파를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종목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원익 IPS, DB하이텍 세 종목 같이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한미약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합니다, 패턴이. 이 원익 IPS로 보겠습니다. 역시 전고점에서 돌파를 하려는 거래량이 크게 나왔고 수급을 봐야겠죠. 수급을 보면은 이날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나오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평선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생깁니다. 그 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완만한 상승이 나왔는데 챙겨주시면서 하시는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또 네오이즈도 말씀을 드렸죠. 네오이즈는 모멘텀 볼까요? 모멘텀을 보면 언택트라는 게임 산업이 그 코로나 이후로 게임 쪽이 매출이 많이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본적으로 깔고 갈 수 있고 역시 이평성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제가 이 구간에서 매수 모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수급을 봐야겠죠?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 이제 보유 비중인데요. 보시면은 3월부터 11%였던 지분율이 10%까지 떨어졌었죠. 4월 쭉 올라가더니 22%까지 10% 넘게 12%나 지금 매집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수급을 보면 계속 사고 있죠, 외국인들이. 그리고 이제 주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해서 지금 위에 있는데 전고점 부분이 이쪽이에요.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전고점을 돌파하고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왔죠. 매수 이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 관점입니다. 그리고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 모습. 그래서 전고점을 다시 돌파를 했는데 시세가 좀 새롭게 열리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제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쪽 위에서 이제 또 상승을 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좀 챙겨주시면서 나머지 50% 정도는 극대화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의 모멘텀이 이제 2분기 웹보드 매출 규제에 대한 게 없어졌고 그러면 또 매출에 대한 증가를 더 할 수 있죠. 하루 한도 금액이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 당연히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었고 피망을 갖고 있죠. 피망이라는 게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멘텀, 수급, 이평선 그리고 이 거래량이 들어왔다가 죽었습니다. 거래량 죽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기간 조정으로 매수해서 모아갈 수가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네오이즈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이유가 있습니다. 농심 차트인데요. 농심이 상승을 잘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많이 증가를 합니다. 작년에 중국 시장에서 라면 시장 성장률이 1위를 찍었고 역대 중에서 제일 많이 팔렸어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이제 짜파게티 중심으로 미국에서 이제 영화 기생충이 흥행을 하면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좀 신라면이랑 짜파게티가 팔리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이 당연히 기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평선이 상승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을 깔고 가는 게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모멘텀과
이평선, 거래량, 전고점 돌파하는지, 그리고 업종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 이것만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하면은 주식 하시면서 이제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포스코인데요. 이제 포스코를 보시면은 포스코는 창사 이래로 처음으로 적자가 났습니다. 이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긴가민가 한 거죠. 매출이 좋지가 않고 업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수급이 들어왔다고 사지 않아요.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 확실한 것들이 있는데 왜 확실한 걸 제쳐두고 긴가민가? 이런 거는 안 하면 되는 거지. 굳이 확신이 없는데 접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상승 후에 다시 좀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업황이 좋아지지 않았으니까 현재는 접근 관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목들 물어보신 거는 이제 뭐 한국전력 업황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올 여름은 전력 예비율이 많이 남아 돌고 이제 원전 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전 쪽이 단가가 좋습니다. 전기 단가가. 원전 쪽을 많이 탈원전을 하고 있고 풍력, 태양광 이런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에서 좀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올 여름은 시원한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도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저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있어요. 이제 댓글로 물어봐 주셨는데 상승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바로 막 치고 가기보다는 좀 완만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급이 좀 좋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손절을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좀 시간이 걸리면서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이제 고려제약 한번 봐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려제약은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저점을 이탈을 하면 여기 매수 시점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14,000원 위에까지 올라왔는데 아직 매도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수익이 어느 정도 생기면은 일정 부분은 챙겨주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보는 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면 이제 좀 반 정도는 챙겨주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이제 극대화로 가는 전략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은 챙겨주시면서 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얼마에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뭐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좀 상승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때 좀 챙겨주시고 아직 제약바이오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 잡히지 않았죠. 언제든지 제약바이오가 모멘텀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종목도 역시 바로 손절 관점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은 좀 챙겨주시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로 그 업황을 봐야 되고 매출 어느 정도 나올지 업황이 좋은가 이거를 먼저 찾고 그럼 이 종목들을 이제 여기서 종목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이평선이 상승을 해서 우상향 쪽으로 가서 선택을 받은 종목인지 보시고요. 그럼 이제 수급을 보시고 거래량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종목을 찾으신다면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평선이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은 선택을 받아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조정 시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이렇게 보셔야지 내려가고 있는 종목을 반등을 먹겠다고 하면은 좀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식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가 지금 많이 오는데 비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